다들 사수가 알려준 매뉴얼이나 회사 서류 양식에 너무 의존하고 있지는 않나요? 노션 템플릿, 엑셀, 그 PPT 스킬북, 단축키 모음집, 디자인 툴 사용법 이런 너무 스킬류에 너무 집착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럼 벌써 위험 1단계입니다. 주니어는 모든 일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업무 매뉴얼, 보고서 양식, 메일 템플릿, 협업 툴 스킬 이런 정답에 마약처럼 중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걸 잘 활용하면 좋죠. 당연히. 저도 많이 씁니다. 도구니까요. 직접 제작하기도 하고요. 제가 직접. 마약도 잘 쓰면 약이 되는 것처럼 이걸 잘 활용하는 능력 자체는 되게 좋습니다. 중요한 건 너무 이런 도구에 의존적일 때 문제라는 겁니다. 도구를 지배할 건지 도구의 노예가 될 건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의존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저는 성장 코치 네트로퍼입니다. 디버크의 저자 칼 뉴포트는 생산성 툴에만 의존할수록 문제정의 능력이 급락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너무 답, 솔루션, 해결책류에 의존하다 보면 주입식으로 외워버리는 꼴이니 변수에 따라 대처하는 유연성이 줄어듭니다. 수학에서 이해는 안 하고 공식만 암기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다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문제정의 능력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공식, 해결책 이런 것들은 잘못은 없어요.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중요해요. 다만 이런 해결책이 앞으로도 쭉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새로운 답을 찾기 위한 연구는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예전에 하던 대로 쭉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내가 바뀌거나 시장이 바뀌거나 회사가 바뀌거나 하는 일이 바뀌거나 그럴 때에 따라서 답은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변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계속 이렇게 답에 의존하기보다는 좋은 문제를 발굴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본질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리면은 보고서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보고서 많이 쓰시죠, 회사에서. 그래서 보고서의 양식, 뭐 템플릿, 답이라고 하면은 뭐 일반적인 구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뭐 보도자료라고 하면은 이제 표제부터 부제, 뭐 리드, 본문, 뭐 인터뷰하는 뭐 인용, 기타 자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뭐 다른 보고서라고 하면은 뭐 간단하게는 서론, 본론, 결론, 아니면 뭐 기승전결, 아니면 뭐 추진 배경부터 해서 뭐 현황 문제점, 해결책, 컨셉, 핵심 전략, 뭐 이런 식으로 쭉 뭐 계획 쭉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문제를 재정의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이렇게 템플릿이 있으니까 채워넣기, 빈칸 채워넣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런 구조가 왜 생겼을까?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거 작성이 아니라 상사의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대안을 뭐몇 가지 제안해야 된다. 뭐 이런 게 목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외부 고객을 설득시키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하는 거일 수도 있고, 네. 그런 목적에 따라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보고하는 거라고 하면은 지금 일하고 있던 맥락이나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아니면 의사결정을 아까 얘기했던 그 의사결정을 돕는 거라면은 그 옵션에 앞단에서 그 맥락이나 어떤 지금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여기에 맞는 대안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집중해서 하는 거가 중요할 거고, 설득하기 위한 거라면은 문제가 뭐고 어떤 원인이 있고 그래서 어떤 해결 포인트가 중요하다, 본질이 뭐다 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는 게 중요할 거고, 그리고 내부라고 하면은 두 가지식으로 해서 데이터, 논리적인 데이터나 텍스트 위주의 그런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될 거고, 외부에 있는 고객을 설득시키는 거라고 하면은 어떤 시각적으로 더 영감을 줄 수 있거나 감정을 고조시키는 그런 스토리텔링형 그 미괄식 구조에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변수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이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런 변수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 그리고 가설을 이렇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재설정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답에 처음에는 당연히 시작할 때는 이런 거에 의존할 수도 있죠. 다만 이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방식으로 쓰이는구나를 조금씩 생각의 비중을 늘려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꿔보는 거. 뭐 100%다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뭐 1% 처음에는 5%, 10% 이렇게 점점 늘려가면서 나만의 것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일을 해결하는데 급급한 솔루션 스킬에 집착하듯 임하지 마시고 스스로의 일을 기능 기술직처럼 하는 사무직이 되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과 발을 움직이는 거는 머리니까 생각을 열심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과 경영자가 이과 기술직을 지배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뭐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런 맥락이랑 비슷하다는 얘기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정답 템플릿과 매뉴얼이 당장 그 여러분들의 야근은 줄일 수 있어요. 줄일 수 있어도 여러분 이거 너무 의존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커리어까지 짧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시고 본질적인 힘, 문제 정의력을 키우시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커리어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앞으로 이런 직장생활 꿀팁 얻어가시려면 구독 눌러주시고 상담 원하시면 댓글에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